주식메이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시황 그리고 특징주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코스피가 오늘 2614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자, 어제는 제가 481선을 안내 드리고 481선에서 지지를 하지 못하면 주봉에 120주선까지 밀릴 수 있다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481선에서 이틀 동안 지지를 받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가 481을 깨고 결국은 주봉에서 보이는 120주선까지 하락을 했죠. 자, 이제 120주선에서 이제 지지력을 테스트하는 그런 상황에 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정확하게 120주선까지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일봉상에서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오늘의 최저점이 종가라는 것입니다. 종가. 마지막 가격대가 최저점이 되었다라는 거. 이것은 좀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자, 미국 시장을 또 보겠습니다. 미국 시장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이 됐는데, 미국 시장은 60주선에서의 지지력을 테스트하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 다우지수부터 보면 다우지수가 주봉에서 60주선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S&P 500도 마찬가지죠. 60주선 터치를 하고 반등이 나왔습니다. 나스닥은 60주선을 깼습니다. 60주선을 깨고 60주와 120주 사이에 있죠. 이 사이에 있는 상황입니다. 다우지수와 S&P 500이 오늘 밤에 60주선을 이탈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다우지수도 이제 60주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하방 지지력을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현재 나스닥 선물은 1% 정도 빠지고 있는데요. 자, 나스닥이 이미 60주선을 하회한 이 상황에서 다이렉트로 120주선을 향해 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봅니다. 그래서 대형주 중심인 다우존스와 S&P 500의 지지력 테스트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60주선, 우리 시장은 이제 120주선이죠. 자, 120주선 이 자리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 과거의 상황을 봤을 때 이렇게 우상향하는, 주봉에서 지금 우상향하는 패턴이죠. 60주와 120주선이 우상향하는 패턴에서는 지지력이 확인이 됩니다. 2011년도에 그랬고 2018년도에 그랬는데, 2018년도를 자세히 보시면 한번 지지를 받고 반등이 6개월 이상 나왔다가 다시 하락을 해서 120주선을 두 번째는 깨고 밀렸는데, 2011년도를 보시게 되면 2011년도에 좀 더 확장해서 보겠습니다. 2018년도는 지지하고 6개월 정도 상승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2011년도에는 120주선 주변에서 횡보를 했죠. 횡보를 7, 8개월 하다가 이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20주선을 바로 깨는 경우도 있고 지지력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자, 자세히 보시면 2011년도 8월 달에는 120주선에서 지지를 받고 그 다음 주에는 바로 반등이 나왔죠. 그 주봉의 모습을 봤을 때는 개월이 아니라 주봉이니까 8주 정도의 횡보를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때는 보시다시피 우상향하는 패턴이죠. 60주와 120주선이 다 우상향하는 그런 패턴을 가져왔고, 2018년도에도 우상향하는 패턴을 가져왔죠. 우상향하는 패턴을 가져오면서 6주에서 7주 정도 상승이 나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0주선이 기울기가 하락을 했을 때는 지지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하락을 할 때는 지지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상승기죠. 60주와 120주선이 상승하는 패턴이라서 여기서 이제 큰 하락보다는 횡보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상승하는 그런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급락이 나왔더라도 이제는 더 염려하기보다는 여기서 이 120주선에서 아랫꼬리를 달고 반등하는 그런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어제는 이제 481선 지지력을 테스트했다가 오늘은 481선을 깨고 120주선까지 온 상태.
120주선의 지지력이 기대되는 상황인데요. 오늘 밤 미국장이 중요합니다. 오늘 밤 미국장이 60주선을 지지하고 반등이 성공하면 우리는 120주선. 좀 우리가 좀 더 하락했죠. 미국 시장보다는. 그래서 120주선의 지지력을 한번 기대해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종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는데 오늘의 특징주 엘컴텍, 일동제약, 에코프로, 현대바이오, 참엔지니어링 이렇게 보겠습니다. 엘컴텍은 금 가격 반등 전망이 강세를 보였고 일동제약은 경구용 치료제의 긴급 사용 승인 기대감 때문에 급등을 했고 그리고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H에는 에코프로 BM이 이제 내부자 거래 수사를 인정을 하긴 했으나 에코프로 BM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회사 입장을 내놨습니다. 내부자 거래는 개인적인 일탈이지 회사와는 관계없다라고 언급을 했죠. 그리고 현대바이오로 경구용 치료제의 오미크론 효능 첫 입증 소식에 급등을 했고 그다음 참엔지니어링은 133억 규모의 FPD 장비 공급 계약 체결에 상승을 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5종목을 빨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컴텍부터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금 가격 급등이 나오면은 금 가격 상승에 따라서 엘컴텍이 반등을 보여주는데 엘컴텍이 이제 사실 금광을 보유하고 있지만 금 가격 상승에 밀접한 관계성은 없다는 것을 인식하십시오. 그냥 테마입니다. 금 가격이 상승하면 엘컴텍이 급등하는 것은 단기적인 흐름을 보일 때가 대부분이었다라고 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엘컴텍의 상승은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봉에서는 120주선에 부딪혔죠. 이미 저항 가격에 왔다라는 거. 이 저항 가격에 왔을 때 매도 대응을 했어야 됩니다. 1600원대. 엘컴텍은 단발성인 상승이다라고 봐야 되죠.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기대되었던 전쟁 관련주, 이런 방산 관련주 빅텍을 보십시오. 빅텍은 무너져 버리죠. 단기적인 상승을 마치고 무너집니다. 제가 빅텍과 스페커, 퍼스텍, 휴니드, 한화시스템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어요. 이제 상승은 제한되어 있다라고 5종목에 대해서 이미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급락이 납니다. 엘컴텍도 상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상승의 제한적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상승의 한계치는 바로 1600원대입니다. 한번 1600원대 온다 그러면 매도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주봉에서는 이미 120선 저항이 부딪혔죠. 일봉에서는 121선 넘어서서 이제 241선에서 저항이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대응하는 게 좋습니다. 일동제약 이제 경구용 치료제 긴급승의 기대감 때문에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자, 윗꼬리단 지점에서 이 추세 연결선에서 대응하는 것도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경구용 치료제에 대해서 긴급 사용 승인 기대감인데 과연 긴급 사용 승인을 해줄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분명히 있죠.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대응한다면 제가 그려드리는 추세선 상단에서 매도 대응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입니다. 잘 대응하시려면 일단은 절반은 여기서 매도를 하고 돌파를 했을 때는 홀딩하면 좋죠. 전체에 대한 대응보다는 절반은 추세 상단선에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돌파를 했을 때는 홀딩해서 전고점이 넘어가는 것을 바라보고 대응하는 것도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긴급사용 승인이 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승인이 안 날 수도 있는 겁니다. 확실한 건 없어요. 주식에서는 확실한 건 없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추세 연결선에서 한번 대응하는 것은 나빠 보이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이제 에코프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에코프로 BM보다는 이제 반등이 먼저 나왔죠. 에코프로에는 모회사죠. 에코프로 BM에 주봉을 보게 되면 60주선을 이탈한 다음에 지지를 받으려는 상황입니다. 자, 내부자 거래 수사가 들어갔지만 회사 입장을 믿는다 그러면 그냥 개인적인 일탈로 보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회사의 악재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회사 전체의 악재는 아니다라는 거. 자,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은 반등이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의 급락은 또 좋은 매수의 기회를 준 것이다 라고 보는데 에코프로 BM은 주봉의 60주선까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에코프로는 눌러주고 하향하고 이제 반등을 한 상황이고 에코프로 BM 아직 60주선이 오지 않은 상황. 에코프로 BM이 60주선에 온다 그러면 저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이미 월봉에서는 기준선 자리를 터치했어요. 그래서 에코프로 BM도 에코프로 동일하게 다 매수 관점으로 저는 봅니다. 에코프로 BM 다 매수 관점으로 봅니다. 그다음에 현대바이오 경구용 치료제 오미크론 효능 입증 소식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제 일상입니다. 현대바이오 이제 일상인데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까지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상승이 조금 남은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체크한 이 자리 오면 매도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일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계속해서 뉴스를 내보내는 것은 그냥 기대감에 주가를 급등시키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현대바이오 추가 급등보다는 제가 보여드렸던 추세 상단 선에서 매도 대응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차엔지니어링 133억의 좋은 계약을 맺었는데요. 장 상황이 나빠서 큰 급등은 나오지 않았고 5% 상승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시가총액이 670억에 불과한 아주 소형 종목이라 할 수 있는데 매출액은 1600억, 영업이익은 70억에서 100억 정도 나오는 알짜배기 회사다라고 봤을 때 주가는 좀 상승의 기대감이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121선과 241선 사이까지는 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1250원부터 1380원까지의 상승, 그 안에 이 박스 안에 들어왔을 때는 매도 대응은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공급 계약을 맺어도 주가는 잘 오르지 못하는 그러한 지금 시장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상승하더라도 제가 안내드리는 그 자리에서는 매도 대응은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가가 또 누를 거예요. 누르고 또 급등하는 이런 패턴이 나올 수 있는데 요즘 장세는 급등하면은 윗골이 달기 쉬우니까 적절한 가격대에서 매도 대응은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외에 이 종목 외에 이외에 대응이 필요한 종목이 있다면 종목명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그 종목에 대해서 대응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